오늘의 정찰 토픽 첫 번째입니다. 속보인데 외교장관이 미국으로 갑자기 날아갔습니다. 이거 정상회담 깨지는 것 아닌가 이런 말이 벌써 나옵니다. 아직까지는 여러 언론이 다양하게 지금 취재를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갔을까? 취재를 하고 있는데 어떤 현안에 대해서 충돌이 생겼다. 그러나 또 심지어는 외교장관까지 날아가면 현안에 대한 충돌이 생기면은 이 전화로 이제 참모들끼리 좀 조율을 하고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만약에 통상 문제 같으면은 이 경제부처 장관들이 그쪽에 USTR이나 아니면 한미 통상교섭본부 이런 데서 이 서로 이제 전화로 조율을 하면 되는데 외교장관이 날아갔다. 전화도 아니고 그냥 그 워싱턴으로 갔다. 갑자기 그러면은 이거 일정 자체가 차질이 있는 것 아니야?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일단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나흘 남았죠. 25일이니까 나흘 앞두고 조율할 게 있다고 하면서 오늘 갑자기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미국으로 떠났는데 자 원래 조현은 23일 날 일본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있죠. 그럼 거기 이제 배석을 했다가 그 다음에 미국으로 같이 또 가서 배석을 하는 외교장관은 꼭 배석을 해야 되죠. 그 양국 정상회담 할 때. 그런데 일본하고의 정상회담에 배석을 하지 않고 미국으로 먼저 가버린 겁니다. 이게 갑자기 일정이 바뀐 겁니다. 워낙 급하게 미국으로 날아가다 보니까 직항편으로 가는 항공편이 없어서 경유를 해서 지금 가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급했으면은. 직항이 굉장히 많은데 미국으로 가는 게, 워싱턴으로 가는 게. 근데 그것을 기다릴 사이가 없었다. 그래서 경유를 해서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급한 일이 생겼는지. 그래서 갑자기 일본과의 정상회담 배석을 건너뛰고 미국으로 날아감으로 인해서 한미 정상회담 준비와 관련해서 돌발 상황이 발생한 것 아니냐. 이 관측이 지금 증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가 언론에 밝혔는데 조현 장관이 오늘 미국으로 갑자기 출발했다. 그래서 미국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등과 만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지금 그 여러 가지 현안이 있죠. 그 한미 정상회담 하면은 특히 그 전에 관세 협상에서 미처 마무리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추가 투자 문제 이런 것도 있는데 아니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이런 거라면은 외교장관이 아니고 다른 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나 아니면은 이 국방부 차원에서 이렇게 조율을 해야 되는데 이거 외교장관이 갑자기 날아가서 루비오를 만난다. 이게 뭔가 좀 큰 게 터진 것 아닌가 이런 추측이 가능하게 합니다. 외교부 장관은 통상 공식 수행원으로 대통령의 해외 방문을 함께 하는데 이재명의 일본 방문을 수행하지 않고 곧장 미국으로 떠났다. 자, 이 조기 방미 갑자기 미국으로 간 것은 우리 측 제안에 따랐다. 그러니까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내가 가겠다. 뭔가 이제 통보를 받았으니까 그런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바로 제안에 따라서 바로 결정이 돼서 출국할 때 직항편을 이용하지 못할 정도로 촉박하게 이뤄졌다. 자, 다른 공항을 경유해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워싱턴에서 지금 누구를 만날지도 조율이 완료되지 않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루비오는 만날 거로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행원도 극소수 북미국장, 미국을 담당하는 북미국장을 비롯해서 극소수만 같이 수행해서 갑자기 날아갔다. 일단 외교부 당국자는 그 갑자기 날아간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정상 방미가 한미 양국 신정부 출범 후 첫 번째 정상회담이라는 의미와 무게감을 감안해서 보다 면밀하고 철저한 준비를 위해 먼저 방문해서 직접 현장에서 미국 측과 최종 점검할 예정이다. 이거 몰랐습니까? 갑자기 이게 회담이 중요해졌습니까? 갑자기 회담이 중요해져서 빨리 우리가 좀 먼저 가서 준비해야 돼. 이렇게 날아간 건 아니죠.
그전에도 회담이 중요한 거는 누구보다도 다 잘 알고 있었고, 이재명 쪽에서도. 자, 그런데 그전에는 그 중요한 회담을 이제 조율을 하고 일본에 갔다가 외교장관이 일본에 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같이 수행하는 걸로 돼 있는데 갑자기 날아갔다.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긴 겁니다. 자, 언론에서도 외교부 장관이 예정돼 있던 한일 정상회담까지 건너뛰고, 일본에 대해서도 또 그 외교상 예의가 아니죠. 건너뛰고 미국으로 향한 건 대단히 이례적이다. 이런 분석들이 지금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급하게 미국과 대면 협의해야 할 사정이 생긴 것 아니냐. 갑자기 얼굴을 맞대고 뭔가를 해야 된다. 한국하고 미국이 정상회담 결과물의 형식과 내용 등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실무선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수준의 이견이 생겨서 외교부 장관이 직접 항공기에 올랐을 수도 있다. 지금 트럼프하고 회담하면은 저희들 그동안 계속 전해 들었죠. 몇 가지 난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때 관세율 협상을 하면서 미국의 우리 기업들이 3,500억 달러, 하도 금액이 커서 제가 계속 헷갈립니다. 3,500억 달러를 투자를 하고, 그리고 1,000억 달러어치 미국의 알래스카 LNG 같은 에너지를 사들이기로 했죠. 그런데 그때 트럼프가 분명히 이야기할 때, 협상이 끝나고 나서 트럼프가 이재명이 오면은 그 추가로 투자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 대기업 총수들을 계속 불렀죠. 그래서 추가로 투자를 해야 되는 이 부분도 지금 어떻게 될지 그 회담이 열려봐야 아는 것이고, 또 하나는 쌀하고 소고기 개방을 했느냐 안 했느냐. 우리에게 굉장히 민감한 거죠. 우리 농민들에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쌀하고 소고기 개방을 막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지금 이재명 쪽에서는, 그런데 그때 백악관에서는 농산물을 완전히 개방하기로 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양쪽이 맞지 않아서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원래는 이 패키지 그 딜, 일괄 타결을 하려고 했던 주한미군 방위금 분담금, 바이든 때보다 9배 더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100억 달러. 그 문제도 전혀 논의가 안 됐고, 한국의 국방비를 우리나라 그 전체 그 국가 생산의 5%까지 올려라. 이것도 지금 그 서로 이야기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현안들이 있는데, 그 현안들에서 뭔가 착오가 서로 이견이 충돌을 했는지,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이제 사전에 실무자들이 막 전화를 가지고, 아니면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전에 다 협의를 하죠. 자, 그래서 그런 의제를 놓고, 그 회담에서 다룰 내용을 놓고 충돌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회담 자체가 일정 이상해졌는지, 그것도 지금 확인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춘 미국이 그 원하고 있는 대중 견제 동참 수위가 미국에서 요구하는 것이 한국의 예상보다 훨씬 높았을 수도 있다, 이 말도 나옵니다. 지금 미국은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죠. 그 한반도에 주한미군이 있는 것이, 그러니까 그 한반도가 일종의 항공모함이다. 이것은 뭐냐면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주한미군은 중국 견제를 위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주한미군을 부분적으로 감축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그 감축을 해서 동북아 다른 데로 뺀다는 이야기죠.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중국 견제, 그러니까 한국이 동참을 해야 된다는 것이 큰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중국에 여기도 쎄쎄 저기도 쎄쎄 양안 문제에 대해서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중국이 이 대만을 공격할 때 어떻게 하겠느냐고 했을 때, 그 타임지 인터뷰에서인가요? 무슨 뭐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할 때 생각해 보겠다, 이런 황당한 말들을 했기 때문에 미국이 더욱더 중국 견제에 동참을 하는 것을 압박을 가했을 수가 있다. 그러면 이재명은 친중국 정책을 쓰는데 시진핑에게 큰일 나는 거죠. 혼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달려간 거 아닌가. 또 뭐 원자력 협정 개정 방향, 이런 것들도 좀 마찰이 생긴 거 아닌가 하는데, 일각에서는 그 외교가 일각에서는
의제 그러니까는 주제 회담 주제에 그 협의를 하다가 이견이 있으면은 이런 일은 동맹 사이에서는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전에 이제 정상회담을 앞두고 조율을 할 때 실무 차원에서 각 분야별로 조율을 할 때 의견 충돌은 자주 일어나죠. 그럼 그런 것들은 이게 그 관련 이 부서에서 이렇게 통상적으로 조율을 할 수가 있는데 뭔가 크게 터졌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외교부 장관이 급하게 워싱턴으로 향할 정도면 자 연합뉴스가 이렇게 보도를 했네요. 이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언론에서 분석을 한 겁니다. 외교부 장관이 급하게 워싱턴으로 향할 정도면은 의제가 아닌 정상회담 일정 등의 변수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 는 말도 나온다. 깨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깨질 수도 있다. 뭔가 안 맞았어. 트럼프는 적극적입니다. 본인이 모든 것을 다 그 장악을 하고 다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죠. 사실 이것도 이 8월 중순까지 이 워싱턴으로 오라 이렇게 통보하다시피 했죠. 이재명에게.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일정이 25일로 잡혔는데 이것이 또 깨질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자, 이 상황에서 오늘 중요한 이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왔습니다. 지금 미국 안에서 이재명에 대한 반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거 몇 차례 전에 드렸죠. 그런데 오늘 아주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반감. 이 트럼프 정부 1기 때 덴마크 대사를 지낸 인물이 있는데 그 미국의 주 덴마크 대사 칼라 센저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칼라 센저가 이 트럼프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금 정상회담이 이제 예정대로 열린다고 하면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보수 성향 미국 매체 데일리 콜러에 이 그를 기고를 했는데 센저가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재명에 대해서 반감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트럼프 1기 때 덴마크 대사까지 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재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 AFPI에서 에너지 환경 담당 부의장으로 있는데 이 AFPI는 워싱턴을 찾는 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친트럼프 싱크탱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트럼프 정부 2기 고위 공직자를 여러 명 배출을 했죠. 그러니까는 이 칼라 센저라는 인물이 트럼프 정부의 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이야기죠. 그 칼라 센저가 기고문에서 이재명은 북한의 잠재적인 공격에 대비하는 것보다 경제적 지원에 더 집중하는 듯하다. 요즘 그 북한 김여정에게서 그런 개꿈 꾸지 말라는 말들을 듣고도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어떻게 하든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중국 편에 설지 우리 편에 설지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라는 건 미국이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다리 전략을 펼치고 있지만은 그것은 한국 국민을 상대로 가장 위험한 게임을 벌이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경고를 합니다. 본인은 트럼프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매우 위험한 오판을 저지를 수 있다. 그리고 이재명의 미국과 중국 사이 양다리 전략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 등과 협력해서 억압의 기구로 구축할 것인지 아니면 한국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인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재명이 중국과 북한 쪽으로 기울어진 정책을 계속 유지한다면 한국인들은 미국의 번영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좌파 정책의 무게에 눌려서 경제가 붕괴되는 상황을 겪게 될 것이다. 물론 이 일개 그 덴마크 대사를 했다는 인물이 일종의 그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그 과도하게 경고를 하는 것도 이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마치 개입을 하는 듯한 내정 간섭을 하는 듯한 그렇지만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는 행태를 보면은 너무나 급속하게 기존에 해왔던 외교 정책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이 친중국 쪽으로 너무 흐르기 때문에 이런 경고가 나오는
그런 빌미를 이재명이 제공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이번 그 센저는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 이 회담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일 회담의 의제는 명확하다. 지난달 체결된 대규모 무역협정의 세부 사항을 조정하고 한미 군대의 비용 분담을 결정을 하며 중국의 영향력에 맞서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 추가 투자, 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 이런 거 외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중국의 영향력에 맞서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외교가 일부에서는 중국 견제에 동참하는 그 수위가 트럼프가 요구하는 것이 너무 높아서 이재명이 화들짝 놀라서 외교부 장관을 급한 것 아니냐. 어떻게 좀 조정을 해보려고. 자, 그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센저는 이재명과 국회는 한국과 미국을 가깝게 유지하는 정책을 지지해야 한다. 트럼프는 이재명에게 절호의 기회를 주려 하고 있고 이재명은 이제 선택을 해야 한다. 자, 그래서 압박을 하는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압박을 하는 이런 기고가 실렸는데 최근에 실렸는데 바로 오늘 지금 외교장관이 갑자기 미국으로 날아갔다. 그것이 정상회담에 뭐 차질이 생긴 것 아닌가. 자, 이런 그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 가서 내일 아침 정도에 되면 또 어떤 소식이 들리겠죠. 왜 조 의원이 갑자기 날아갔는지, 한미 정상회담에 어떤 의제 문제에 큰 충돌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회담 자체가 깨질 정도로 뭔가 사달이 났는지는 좀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